일본 조치 맞대응. 정부가 일본의 맞대응안을 오늘 오후 내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을 똑같이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는데요. 파장이 어떻게 일지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오늘 오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이 수출입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등 한마디로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행안은 수출 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가해 2지역을 신설해서 일본만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포괄 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가지역과 달리 일본이 속하게 될 가해 2지역은 나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허용만 가능해집니다.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수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상세 품목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등과 관련해서 별도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이번 발표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맞불 카드를 던진 후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다만 성유모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맞대응이 현실화됐을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들의 피해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해서 이 1,200여 개 전략 물자를 관련한 내용으로요.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한 줌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예. 이어서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72%인 디램 공급이 2달가량 정지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좀 한국에서 대일 수출이 좀 늘어났던 항목은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일본의 전체 수입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사실 일본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좀 미지수지만 따라서 이번 단계적 전술은 당장 일본 기업의 타격을 주려는 것보다는 이 현재 한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협상장에 직접 끌어들이겠다. 이런 보관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